좋은 대기업을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큰 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질량을 높이고 싶어 하는데 이제 대기업에 이런 데는 시스템이 딱 구축이 돼 있으니까 자기가 할 일이 한정적이니까 자기가 이제 주도적으로 못 산다고 생각해서 이제 좀 작은 조직으로 가서 좀 할 일이 더 생기고 거기서도 더 작은 조직으로 가서 소규모 이제 조직으로 가면서 자기 할 일이 더 책임감이랑 더 생기면서 이제 할 일이 많이 생겼다 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질량이 높고 많은 질량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같이 있는 곳인데 이런 사람 경우는 질량이 개인적으로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환경은 이제 대기업에서부터 작은 데로 넘어간 거잖아요.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요? 이런 사람. 아, 그 사람 질량이 네. 한 단계 내려왔다고요? 중소기업으로? 네. 중소기업에서 이제 조직이 좀 더 작은 데로 하고 이제 더 작은 데로 하고 하지만 자기는 이제 그 또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자기는 뭐 이제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제 대기업에서 작은 기업을 왔으니까 어떤 환경적으로는 이제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.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환경이 안 좋은 쪽으로 간 걸까요? 아니면 자기한테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. 이제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질량이 좋으니까 그만큼 이제 그 질량을 갖추기가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적고 소규모 있는 데 가서 하는 게 더 좋다. 이게 어떤 게 자기 질량 갖추기 위해서 좋은지 그런 걸 보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. 중소기업이 있잖아요.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위에 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 있거든. 그럼 중견기업 위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 분명히 있어요. 그럼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중견기업이 된 사람하고 중소기업이 된 사람의 질량이 달라요. 근데 내가 어떤 계기로 들어갔든 간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거쳐야 되는데 바로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. 그럼 내 질량이 모자라가지고 이걸 감당을 못해. 그러니까 대기업에는 엄청나게 질량이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보니까 그 서로가 질량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. 근데 내가 어떤 계기로 그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뭐 시험 점수를 잘 받아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내가 사회 환경에 내 부딪히는 것은 내 공부 안 했잖아요. 그죠? 내 부장님하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, 사장님하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, 조직에서 어떻게 사람을 바르게 내가 돼야 되는지, 이 공부는 안 하고 학교에서 명문대 나와가지고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대기업에 바로 들어갔어요. 그럼 내 실전 경험이 없잖아.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3년을 넘어가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. 옛날에 현대 들어가는 사람들 경쟁이 엄청나게 높았어요. 그 다음에 서울대, 뭐 연대, 고대 아니면은 저 현대 자동차에 못 들어간다 할 정도로 울산에는 엄청나게 경쟁이 높았거든. 탑 클래스로 들어간 데가 현대였어요. 그리고 현대에서 위에 그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명문대 출신들을 고용했어요. 그럼 이 사람들이 학교 점수는 엄청나게 뛰어나요. 학교는 좋고 스펙이 좋잖아요. 근데 실전 경험에다 투자하니까 이 사람들이 영어를 갖다 하더라도 토익 점수는 만점을 받았는데 외국 사람 바이하고 소통하는 게 안 돼요. 그럼 그냥 그 사무직에서 그냥 몇 년 경험 있는 사람, 실전 공부에 충실한 사람들은 외국 바이어도 소통도 잘 되고 거래도 잘 이루어지는데 학교 스펙만 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줄도 모르고 조직의 환경에 적응을 못 해요.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현대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3년을 거의 못 넘어갔어. 그럼 나머지 한 70%를 중간에 그만뒀단 말이에요. 그럼 내가 스펙이 있으니까 또 다른 데 좋은 데 데려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오거든. 근데 한번 나와버리면 다음에 이력서 넣으려고 하면 그거 받아줘요? 안 받아주잖아. 그러니까 일단은 나왔고 대기업에서 내 스펙 가지고 다른 데 서류를 넣어보니까 이걸 안 받아주는 거죠.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갈 때는 내 인정을 해줬어도 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. 왜? 그쪽에서 머문 기간이 3년도 채 안 되거든. 그러면 다른 기업에 봤을 때 이 사람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학교 스펙은 좋더라도 너가 실전 경험에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안 받아주는 거지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류 넣어서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? 명분은 좋지. 이제 중소기업에 가서 배운다고. 왜? 네가 거기 질량이 안 되니까 밑에 중견기업을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. 그 중견기업에서 내 실력을 또 갖춰야 되는데 거기서 내 공부한 게 없다 보니까 또 스펙만 믿고 그냥 날뛰는 거지. 그 내 마음대로 또 그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중견기업조차도 내가 모을 수 있는 힘이 안 돼요. 그럼 또 어디로 내려와요?
또 한 단계 내려와야 돼.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까지 내려오는 거죠. 중소기업에 내려와서도요, 내가 실력을 또 안 갖췄잖아. 그죠? 내가 어떻게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지 실력을 안 갖췄기 때문에 거기도 적응 못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? 스타트업 하러 나온다. 아, 남 밑에는 더러워서 못 있겠다. 내 일을 해야 되겠다. 이렇게. 30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와요. 그래서 30대하고 요새 40대 초에 명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. 왜? 사람하고 대하는 법을 안 배웠어요. 내 앞에 사람하고 어떻게 잘 조화롭게 융합해가지고 이걸 다 처리하고 서로 어느 애가 풀어나가는 거 이런 걸 안 배웠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학교 공부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. 요거는 재주가 뛰어난 거지 절대 내 실력이 아니거든. 실력은 내 영혼의 에너지 질량이 충만해가지고 내 앞에 한 사람, 이 사람을 내가 바르게 대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다 그러면 이 조직은 굉장히 내가 왕성히 활동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걸 안 갖추고 재주만 갖추고 이제 졸업하다 보니까 이제 적응을 못 하는 거죠. 그래서 중소기업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적응 못 해가지고 내 스타트업 1인 창업기업 이제 하는 거야. 지금 그래서 그 붐이, 스타트업 붐이 불지 않았어요. 전부 다 1인 기업을 다 하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내가 거기서 적응 못 해가지고 실전 경험을 안 쌓은 젊은이들이 내 스타트업, 내가 1인 기업을 한다 해가지고 이 기업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? 못 한다는 거죠. 왜? 한 사람을 바르게 못 해 하거든. 내가 어떤 거래처를 만나가 이 사람하고 내가 어떤 거래 계약을 맺어야 돼요. 이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이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법을 또 몰라.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? 내 욕심이 들어가지고 자꾸 계약이 깨지게 되지. 이러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럼 대기업이 있다가 지금 중견기업, 중소기업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내 에너지 질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단계씩 조금 딱 내려온 거야. 그래서 지금 가장 밑에까지 1인 창조 기업, 그지? 창업기업 해가지고 스타트업을 한다는데 그만큼 내가 혼자 한다는 것은 내 질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스타트 해가지고 잘 되는 기업 많이 없어요. 있어요? 아직 없잖아요. 해보는 거지. 그죠? 남 밑에 못 있다니까 일 연습을 하고 지금 해보는 중이에요. 그리고 뭔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에너지 질량이 좀 크다 보니까 자꾸 내 걸 하고 싶은 거지. 남 밑에 못 있는 거예요. 근데 남 밑에 안 있으려고 그러면 그 말은 내 실력을 갖추고 나와야 돼. 여기서도 적응 못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내가 1인 스타트업 한 데 가서 이걸 잘 이뤄낼 수 있을까? 절대 이뤄내는 법은 없죠.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실전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스타트업을 하면요. 어느 정도는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. 근데 이 공부는 안 하고 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그냥 피해버리고 내가 1인 스타트업을 해버리면 이것도 나중에 어려워진다는 거죠. 왜? 근본 원리를 모르고 접근하고 있거든. 우리가 뭐 사업을 하는 것 같아도 사업을 할 때는 그 명분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정확한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. 그 이유도 없이 그냥 돈만 벌어가지고 큰 장사치가 되겠다.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이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. 사람을 대하는 걸 안 배웠어요. 그게 바로 인성교육이라는 것이에요. 그죠? 내 옆에 사람과 내 위에 사람과 내 밑에 사람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대할 수 있는지 그 법칙은 내가 안 배우고 학교 그냥 재주만 배우고 그냥 졸업을 해버린 거예요. 그 실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사람하고 부딪혀. 왜? 돈에 욕심이 머리에 있다 보니까 돈에 집착을 하잖아요. 돈에 집착을 하면 내 앞에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. 돈으로 보이지. 그죠?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잘 대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사업을 성공하려면 이 사람하고 잘 지내면 이 뒤에 사람이 또 있잖아요. 또 2차적으로 또 이 사람이 또 걸쳐있는 사람이 또 있잖아. 그럼 3차적으로 내 사람들, 인연들이 다 온다니까. 그러면서 사업이 하나씩 성공하는 거지. 내가 1인 스타트업 시작했다 해가지고 바로 성공하는 법은 절대 없죠. 왜? 그러려면 그만한 질량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. 전문의들 전부 다 1인 스타트업 기업 한다고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거든. 성공하기 힘들다. 왜? 네 학교 스펙은 네가 뛰어나더라도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어떤 실전 경험요? 이 환경에서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는 법칙. 그 인성을 안 갖추고 지금 사회에 진출한 거거든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내가 이걸 이런 스타트업 해가지고 돈 벌어서 내가 출세하려는 내 목적보다는 사람을 배운다는 마음, 이 조직에 있는 환경을 배운다는 마음, 이런 마인드로 해가지고 내가 3년간이라도 이 사회를 배우려고 내가 노력해서 접근한다 그러면 3년 동안 내 질량이 찼잖아요. 이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지. 그죠? 공부하는 젊은이를 자연히 또 이끌어주죠. 인연도 붙여주고 공부 잘 할 수 있도록.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막 20대 말에 30대, 40대 초반에 있는 젊은이들이 전부 다 돈 벌어서 출세하려고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좋은 차 모으려고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전부 다 대한민국 사업하는 사람들이 너보다 돈 더 잘 벌고 싶지 너보다 돈 안 벌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. 그럼 너도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고 그럼 너도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이 사회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? 온통 돈 벌어서 그냥 잔치하려는 사람밖에 없잖아.